언니, 나보다 먼저 결혼하려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예쁜 순서대로 결혼해야 맞는 거잖아. 종무 주제에 왜 나보다 먼저 가냐고.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그거야? 갑자기 뭔데? 순서네 뭐네 대체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애초에 난 지금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알고 있구만. 뭐가? 아직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시치미 떼지 마. 언니가 결혼식 준비하는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난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알겠어? 결혼은 내가 먼저야. 존못보다 존이가 먼저 결혼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니까 내가 먼저 해야 맞는 거라고. 상대가 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결혼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해. 일일이 나한테 따진다고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 모르겠고 절대 결혼식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애초에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그러네. 보영아, 너 나랑 봄이 허락도 없이 먼저 결혼하려고 한다면서? 그런다고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응? 와, 엄마까지 이러고 있네? 뭐? 대체 봄이가 어디서 뭘 듣고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아직 결혼할 예정이 없어. 거짓말 마! 봄이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도 내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봄이 말만 믿고 난리를 치는구나. 정말 예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네가 뭐라고 하든 결혼은 봄이가 먼저 해야 돼. 너같이 못생긴 애가 먼저 결혼하면 봄이 입장이 뭐가 되니?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그 정도 눈치는 가지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봄이한테도 말했지만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결혼하면 그만이잖아. 난 있지도 않은 결혼 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락에 시달려서 진짜 짜증나 죽겠거든? 뭐? 진짜 적당히 해. 언니, 나 무조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방법 찾았다? 뭐? 아직도 그러고 있어? 진짜 징하다 징해.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언니, 아직 결혼식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할 예정 자체가 없다니까? 빠르게 결혼도 포기시키면서 내가 먼저 시집갈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선전포고하려고 연락한 거야.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건 앞으로 기대해.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할 거니까 각오해. 분명 난 결혼할 상대도 없고 결혼할 예정도 없다고 했다? 너 결국 결혼식 준비 포기 안 했다면서? 에? 무슨 소리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 10개월 전에 내가 결혼을 한 해 만에 했던 그걸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됐고 너도 적당히 하고 이제 빨리 그 남자랑 헤어져. 그 남자라니?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라면 난 여전히 그런 사람 없어. 거짓말하지 말고 너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이번 주말에 결혼식 못 올려. 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네? 사실은 말이야 봄이가 임신을 했어. 뭐? 뱃속에 든 애 아빠가 네 약혼자라더라. 뭐라고? 아니 그게 누군데? 이미 수차례 말했지만 나는 지금 남자친구나 약혼자나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 진짜 뭔 소리라는 거야. 혹시 모르는 누군가한테 말도 안 되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맞아? 말 바꾸려고 하지 마. 봄이는 이미 임신 막달이야. 뭐? 곧 출산한다고? 그래.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결혼식에 네가 아니라 봄이를 신부로 내보낼 거야. 이제 출산까지 거의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장 신랑 양보해라. 아니 엄마, 난 결혼식 준비한 적도 없고 양보할 신랑도 없다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진짜 적당히 안 하면 영 끊는다. 동생의 행복을 생각 안 해주는 언니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니 뭐 영 끊는 거야 나도 상관없고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긴 한데 나 아직 결혼 안 한다니까? 뭐? 만약 진심으로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이 어쩌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라면 좀 더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주말에 한다는 결혼식에 나올 신부가 내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언니,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뭔데? 나 일하는 중이거든? 에? 일한다고? 출장 나와서 부산에 있단 말이야. 부산? 지금은 잠깐 짬이 나서 답장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할 말 있으면 짧게 해. 아니, 잠깐만. 지금 부산에 있는 거면 그럼 아까 서울에서 했던 결혼식의 신부가 다른 사람인 게 맞단 소리야? 뭐? 신랑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만. 언니, 지금 나 엿먹인 거지? 잠깐만. 일단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먼저 설명해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설마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결혼식에서 뭔가 사고 친 건 아니지? 그래서 식장이 어딘데? S 웨딩홀이라고 하는 결혼식장. 어? S 웨딩홀? 1년 정도 전에 언니가 김강은이란 사람이랑 거기 들어가는 거 봤단 말이야. 에? 강은 씨? 그 후로 정기적으로 S 웨딩홀을 드나들더니 조금 지나서 강은 씨가 S 웨딩홀 근처 카페에서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결혼식 날짜 얘기를 했다고. 그게 오늘이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강은 씨 아이를 임신해놓고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망치려고 했던 거라고. 근데 강은 씨는 있지도 않았고 신랑이랑 신부도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경비원한테 붙잡혔을 때 뱃속에 넣어놓은 수박도 밖으로 굴러떨어졌잖아. 수박을 넣어놓고 임신한 척을 했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놀라서 도망쳐 나왔어. 에? 도망쳤어? 당연하지. 지금은 엄마랑 같이 합류해서 어제 묵었던 식장 근처 유튜브 호텔에 숨어 있어. 소란이 잠잠해지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잖아. 짜증나. 보영아, 큰일 났어. 봄이가 그 결혼식 친척들한테 붙잡혔어.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은 게 어디야. 뭐? 너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봄이가 난입해서 망친 결혼식은 내 동료 결혼식이었어. 뭐? 이건 아까 봄이한테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해서 내 추측도 들어간 거긴 한데 약 1년 전에 봄이가 S 웨딩홀에 들어가는 내 모습을 봤다고 하는 건 결혼식 준비 같은 게 아니라 업무 회의하려고 들어갔던 거야. 업무 회의? 난 지금 광고대 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S 웨딩홀 쪽 업무도 맡고 있어서 같은 직장 다니는 강은 씨랑 둘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거든. 그때 인연으로 강은 씨가 S 웨딩홀에서 친척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는데 에? 강은이라니? 이 사람이 내 약혼자라고 착각한 사람 맞지? 봄이가 강은 씨를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는데 전혀 상대해주지도 않고 실패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나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강은 씨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결혼해달라고 하려고 배에 수박을 넣어서 결혼식에 난입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신랑이 그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봄이도 얼마나 쪽팔려 했는지 알아? 우선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봄이가 뭘 착각했다는 건데? 신부가 강은 씨였다는 건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했나 봐? 에? 신부? 강은 씨 여자야. 여자라고? 학창시절에 유도를 해서 키도 크고 몸집도 있기도 하고 외근 나갈 때도 항상 바지만 입다 보니까 남자로 착각받는 일은 일상다반사라고 하더라. 심지어 봄이가 달라붙은 후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여자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여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골치 아팠다는데 오늘 그 참사가 나서 결혼식을 망친 범인을 찾고 있을 강은 씨한테 연락했더니 그게 내 동생이었다는 걸 알고 엄청 놀라더라. 뭐야, 그거 말을 했어? 어떻게 네 동생을 팔 수가 있어? 사고 쳐놓고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간 봄이 잘못이지. 뭐? 봄이가 난입하고 나서 결혼식 중단됐대. 그 책임으로 결혼식 비용이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까지 아마 봄이한테 청구하게 될 거야. 아니, 뭐라고? 그니까 이제 나 말고 강은 씨랑 얘기해. 어떻게 좀 해봐. 둘이서 알아서 해. 김보영! 나 이제 일하러 간다. (10개월이나) 있었으면 자기가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을 법도 하고 애초에 막달인 임산부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혼식에 난입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제가 강은 씨에게 따로 엄청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생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강은 씨는 결혼식 비용 부담과 보상금을 청구했고 도망갔을 때 비싼 식장 소품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식장 측에서도 변상금을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편모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집을 나와 사는 이상 동생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엄마뿐입니다. 그런 엄마는 어느 날 야반도주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떠안게 된 동생은 엔잡을 해가면서 매일 후회가 담긴 푸념이나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30대 여자 요양보호사입니다. 남편은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던한 사람이라 갈등이 크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며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편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사건건 절 무시하고 막말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 해요. 여보, 어머님 나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어머님이 요즘 나 볼 때마다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거든. 혹시 저한테 맘 상하신 일 있냐고 여쭤봤더니 대답 안 하시고 대체 언제 분가할 거냐고 하시더라고. 우리 분가한다고 할 때 말리시던 분이 어머니셨는데 말이야. 아, 그냥 엄마가 원래 누구랑 같이 살고 지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 아빠랑도 한 침대에 누우면 불편하다고 각방 쓰시는 분이잖아, 우리 엄마. 그럼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네? 당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사람이 가끔 또 이유 없이 심기 불편한 날도 있는 거지. 오늘이 엄마 그런 날인가 봐.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영 눈빛이 심상치 않으셔서 그래. 혹시나 어머님이 그러시는 이유 알면 꼭 말해줘. 알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마누라.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와 남편에게 괜히 집장만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 쓰느니 제대로 모아서 좋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던 시부모님. 그 덕분에 저는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하려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었던 것과 달리 집안일을 가혹하게 시키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아버님이 암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부터 평온하던 일상이 많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람 써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돌봐드리는 건 어떨까? 남한테 부탁하는 것보다야 가족이 낫고 당신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잖아.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엄마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이지. 아니, 나 아버님 돌봐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내가 요리하는 것부터 집안 청소하는 거 평소에 잔소리 한 번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 쓰러지고 나시고부터는 부쩍 예민해지셨네? 엄마도 아빠 쓰러지고 나서 많이 신경이 쓰여서 그럴 거야. 무슨 병이든 환자가 제일 힘든 법이라지만 가족도 같이 메말라 간다잖아. 아빠 옆에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아버님이 빨리 회복되셔야 할 텐데. 3기라고 하니까 아주 희망이 없진 않지.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하시는 아버님을 많이 도와야 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기영 아빠는 자기 전에 라면을 꼭 먹어야 잠드는데 그걸 네 멋대로 치우면 어떡하니? 어머님, 라면은 탄수화물이고 자기 전에 먹는 건 사약이나 다름없는 거라서요. 아버님이 꼭 드시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드려야 암도 빨리 낫죠. 항암제 처방 때문에 입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이다. 탄수화물이고 나발이고 뭐라도 먹어야 회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의사가 주의한 음식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저나 그이나 어머님 모두 아버님 회복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음식 드시게 하면 도루묵이니까요. 이 집에서 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아무 음식이나 차려준 줄 아니? 라면 끓여주면서 몸에 좋은 버섯도 넣고 기름기도 쫙 다 뺀 웰빙으로 대령했다. 어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꼴에 또 요양보호사라고 뭐 좀 배웠다. 이거니?
배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이 이미 주의를 준 사항이니까요. 알코올 섭취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와인도 드시고. 그이가 술이 없으면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너야 뭐 따로 방 쓰니까 시애비가 끙끙대건 말건 시애미가 덩달아 잠을 설치건 말건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권하셨고 결국 아버님의 병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욕설은 기본의 집안일에 대한 지적이 늘었고 심지어 저로선 참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에라이, 못 배운 거사. 가위나 칼 같은 건 씻고 나서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러면 안 보이는 녹 다 쓸어서 날 무뎌지고 다음에 쓸 때 건강도 안 좋은데. 넌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한 걸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이구, 이제 시애미를 치매로 몰겠다. 이거냐? 그래, 설령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다 치자. 그럼 너가 알아서 보고 익혀야 할 거 아니야. 시애미가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그게 어렵니? 너는 생각이 없이 사람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애니? 어머님, 미리 주의를 주셨으면 저야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그런데 자꾸 말씀이 바뀌시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요. 얼마 전에 쓰레기 버릴 때 냄새 난다고 봉투 2겹으로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거 다시 봉투 아깝다고 무슨 낭비냐며 소리치셨잖아요. 사람 생각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겠니? 그새 생각 좀 바뀐 거 가지고 더럽게 트집질이구나.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알겠어?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핍박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게 진실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파토내서 지금도 뿔이 좀 나 있나 봐. 당신이 파토를 냈다니? 설마 당신 나랑 만나는 동안 선 본 적 있었어? 사람 참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 만나기 전에 선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부잣집이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 나는 월급쟁이 신세인데 그쪽 집안은 그래도 기업도 작으나마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물려받으라고도 하시고. 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난 꿈에도 몰랐네. 그럼 당신은 왜 그거 다 파토놓은 거야? 나 대학 다니는 것부터 전공의 직업까지도 다 엄마 입김에 휘둘리면서 살았잖아.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내가 당신 많이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도? 그럼 뭐 나는 당신 안 힘들게 하나? 하여튼 당신 알아봤자 좋을 얘기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야 말을 하네. 엄마가 요즘 당신 많이 힘들게 하나 보네.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 사귀기 전이면 벌써 몇 년이나 된 일인데 그걸 아직도 이러시냐. 엄마가 원래 못 배우고 그래서 고집이 좀 많으셔. 돈 욕심도 많은 편이고. 돈 욕심은 모르겠는데 고집 많으신 건 진짜 인정. 아버님한테 해로운 거 드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먹여서 걱정이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술까지 같이 드셨다니까? 뭐?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의사가 말한 걸 왜 안 지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잘 설득해봐. 알았어. 아빠 건강 위태로운데 그런 줄은 내가 몰랐다. 와, 엄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남편까지 거쳐가며 어머님을 좋게 타일러 보려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아시고는 절 더 미워하기만 하실 뿐 도저히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암이 더 악화되어 돌아가게 되셨고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죠. 어이가 없는 것은 장례식 이후에 어머님이 절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너
기영이 애비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니? 어릴 적 먹던 것처럼 따뜻하고 진한 강된장 쌈밥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너가 나한테 눈치 주는 바람에 그 꿈도 못 이루고 하늘 갔구나. 아버님 건강 생각하면 그렇게 짠 음식 안 먹는 게 좋기는 하죠. 너가 그렇게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가면서 제한을 두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는 반성 못하니? 네? 설마 아버님 건강 해친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원래 사람이 과하게 금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다. 맛있게 먹어야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이 혈색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술이고 고기고 기영애비가 좋아하는 건 죄다 막았잖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집에서 뭐 맛있는 것 먹지도 못하고 낙이 있었겠니?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의사 말을 따르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의사 말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다. 가족이며 부모며 하나 잃어본 적 없으니 공감을 할 리가 있나. 내가 이래서 보육원 출신인 니년을 반대했었는데 기영애비며 기영이며 사람 보는 눈이 없어놔서 문제지. 어머님, 보육원 출신인 거 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요. 가족이며 부모 잃어본 적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좀 많이 듣기가 불편하네요. 아버님 병간에 제일 힘쓴 것도 저예요. 암 걸리시고 난 다음 제일 집에서 많이 대화한 것도 저고요. 그런 년이 그 사람 먹고 싶다는 막걸리에 김치전 하나를 못 해줘. 보나마나 의사 핑계로 지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한 거겠지. 내가 훤히 보인다. 훤히 보여. 아버님 건강에 좋은 거 먹이려고 소금도 골라 사서 요리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요리하고 간병해드린지 다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보게. 너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입 다물고 있거라. 이러니까 네가 애미애비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많이 상심도 하셨겠다. 눈치를 줄 집안의 가장도 사라졌겠다. 어머님의 언행은 나날이 거침이 없어졌죠. 신혼 때는 저를 보며 못마땅한 눈길을 주시는 게 고작이었던 분이 아예 애미 없는 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매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제가 차려주는 밥도 드시지 않고 배달음식에 라면에 술을 드시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의 건강 역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당뇨 증세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대로 가시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 줄은 또 몰랐구나. 이젠 하다 요양보호사 나부랭이 년이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시애비도 모자라 시애미까지 말라죽일 작정인 거냐? 저도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편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고 좋은 것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관리 안 하시다 보면 정말 큰일 날 텐데 괜찮으세요?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의사들 어차피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해봤자 잠깐이야. 당장 커피만 해도 몸에 좋다느니 안 좋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아. 그거 나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입에 달고 있는데도 멀쩡하잖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건강이 실제로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 문제로 잔소리하지 마라. 너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다. 대체 분간은 언제쯤 할 거니? 건강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히려 분간을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결국 당뇨가 악화되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서도 건강에 신경을 쓰시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과일을 가져와라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애미도 없는 고아녀나.
내가 요즘 네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병이 다 걸렸다. 나 죽으면 덩실덩실 춤출 거 생각하니 내가 이가 아득바득 갈리는구나. 에이, 빌어먹을 년아. 어머님, 제 남편도 어머님 죽으면 고아인 건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 고아 만들어드리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이게 미쳐가지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어? 기영이가 이 꼴을 보면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그이가 얼마든지 봐도 돼요. 어머님 고집이 저만 지친 게 아니라 그이도 같이 지쳤으니까요. 어머님 건강 어떻게 악화되시건 간에 그냥 분가해서 저라도 마음 편하게 먹으래요. 뭐, 내 아들 기영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디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어. 이 썩을 년이. 그 문제는 나중에 그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될 일이고요.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제발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한참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건강 안 챙기시면 어머님처럼 그이도 괴로운 마음 들 텐데 그건 괜찮으세요? 정말 남편이 고아가 되어야 정신 차리시겠냐고요. 제가 정말 분가하길 바라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 욕하세요. 그럼 저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남편이랑 나갈 테니까.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거라.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어머님이 말하신 것처럼 제가 사라져드려야 건강이 좋아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려고요. 예,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기영애비 말이다. 고기랑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니, 매일 무게 잡던 사람이 고기랑 술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허허 아주 하회탈이 되거든. 그 양반이 제주도 가서 나랑 흑돼지 구이 먹자고 했었는데 그걸 내가 바쁘고 귀찮다고 못 들어줬다. 그러셨군요.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운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집불통인 이 늙은이가 괜히 심술을 부렸구나. 그동안 보육권 출신인 거 들먹이면서 욕한 것도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정 있는 줄은 하나도 몰랐죠. 저도 진즉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아버님 모셨을 텐데. 다 지난 일인데 계속 얽매여서 뭐 하겠니?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건데. 기왕 사는 거 위에서 볼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어머님 당뇨는 요즘 심각한 병도 아니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요.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는다. 그냥 미안해서 그러지. 너 분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살 신혼집은 장만해주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남편을 고아로 만들고 싶냐는 저의 호소에 마음을 돌리신 어머님. 결국 저와 남편은 분가를 하기 직전 어머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어머님은 온전히 제게 마음을 여셨고 관리에도 충실히 따라주셔서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 역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머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이제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오늘 엄마한테 좀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거든.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라며 아빠가 다려준 거 당신 이거 먹다가 쓰다며 뱉어버렸다며. 몸에 좋은 건데 그걸 왜 버리고 그래? 참고로 엄마가 찍어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 그걸 또 언제 찍어 놓으셨대? 어머님도 참 대단하시다. 당신이 엄마랑 싸우면서 맨날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 아냐. 저번에도 당신한테 말했었지만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하늘에 맹세코 절대 거짓말 안 했다고. 당신 출근할 때 와이셔츠 다 다려놨는데 어머님이 멋대로 구겨버린 것부터 친척 어른분들 방문한다는 거 어머님이 나한테 말 안 하고 술까지 권유해서 안 좋은 인상 심어준 것까지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죄다 내 잘못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뿐이야. 약 뱉은 건 절반쯤 삼켰을 때 그거 율무차라면서 애 떨어지라고 섬뜩한 말을 하셔서 그랬던 것뿐이고. 여보, 엄마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당신 말을 믿는 것보다는 엄마 말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게다가 당신은 술집에서 일하기도 했었으니까.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소리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거야. 술집 여자로 일한 게 아니라 바텐더로 일한 거였고 그거 당신한테 다 증명했었잖아. 당신이야말로 귀 닫고 눈 감고 어머님 말만 무조건 옳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은 몰라도 남편인 당신은 적어도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나도 당신 말을 믿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바텐더로 대학 졸업하고 잠깐 일했었던 거야 오해가 풀렸지만 그런 일 한 적이 있었다는 거 당신이 나한테 말한 적은 없었잖아. 엄마가 우연히 친구한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난 당신이 술 파는 일 했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 그거야 당신이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안 좋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니까. 괜히 나한테 편견 가지게 되면 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까봐 숨겼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따질 일인 줄도 모르겠고. 나는 이해한다고 하고 넘어가기는 했었는데 당신이 이걸 숨겼다는 걸 알아서 좀 마음에 많이 걸리긴 했어. 아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바텐더로 일했다는 것 자체도 난 좀 안 좋게 생각은 돼. 뭐? 바텐더로 일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야? 솔직히 그런 술 마시고 술 대접하는 분위기 좋지 않을 거라는 상상이 많이 되니까. 당신이야 뭐 한때 바리스타 일도 했었고 음료 만드는 일 좋아해서 그랬다지만 자꾸 나는 당신이 남자들한테 술이랑 같이 웃음도 팔았을 것 같아서. 이제 나를 아주 천박한 여자로 만드는구나. 어머님이 그동안 해오신 게 아주 효과가 있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나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공작하신 게 이렇게 집에서 나 고립시키려고 그런 거였어. 하영아, 난 너 여전히 사랑해. 이 집안에서 내가 제일 너 좋아하고 앞으로도 평생 아껴줄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 조만간 한번 부부 상담 같은 걸 받아보는 게 어떨까? 부부 상담은 또 무슨 말이야? 설마 내가 여전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고 그러더라. 게다가 둘째에 임신까지 한 상태잖아. 그것 때문에 괜히 우울해서 물건도 훔치고 자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더라고. 첫째야 조용히 넘어갔어도 둘째 때는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야? 아빠가 한의사라도 이런 쪽으로 나름 잘 알아. 또 주변에 정신과 의사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 나도 건너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자꾸 네가 이렇게 엇나가면 나도 정말 힘들어. 임신한 건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생각해. 어머님 생각해보면 처음에 나 볼 때부터 탐탁지 않아 하셨잖아. 그리고 이 집안 들어와서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 내가 밝혀낸 이후로 집요하게 나 공격하시고. 엄마가 무슨 거짓말을 했었는데? 엄마 착한 사람이야. 왜? 어머님이 친구들 만나고 차량 타고 오다가 사고 났다고 했었던 날 기억해? 그때 어머님이 최신형 핸드폰 장만한 지 얼마 안 될 때라서 내가 지도 앱 설치며 이메일 계정이며 이것저것 도움 드렸었거든? 아, 설마 엄마가 거짓말했었던 거 당신이 밝혀낸 거 말한 거야? 그거 그냥 오해였던 걸로 귀결된 거 아니었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왜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야 당연히 어머님이 우기신 거지. 차량 사고 나서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그 자리에 다 나와야 하거든. 그런데 사고 났다기에는 차량은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잖아. 그럼 그때는 왜 그걸 말 안 했어? 당신도 그때 이런 얘기 똑같이 했었다가 엄마가 무슨 핸드폰이 오류가 났나 보다 하니까 그럴 수 있다며. 괜히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 밝히면 며느리로서 못된 일 하는 걸까봐 그랬지. 당신도 있고 아버님도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 거짓말 까발리면 좋은 소리 잘도 듣겠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신이 엄마의 거짓말을 거의 까발렸었는데 눈치를 보느라 넘어가 줬다. 이거야? 그럼 엄마는 당신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왜 당신을 괴롭힌다는 거야? 물론 당신 주장이지만. 그걸 나도 몰라서 미칠 것 같거든. 그래서 조만간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휴, 네 얘기 들으니까 나도 점점 헷갈리기 시작한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거 맞기는 하는데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무턱대고 믿어달라고 하지는 않을게. 그래도 조만간 증거 가져왔을 때 당신이 믿어지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결백 믿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말했잖아. 나는 당신 편이라고.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억울해하는데 나도 도움 줄 수 있는 건 줘야지. 합가를 한 이후부터 쭉 저를 괴롭혀온 시어머니는 선한 얼굴을 갖고 있고 말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평판이 좋았죠. 그 실체를 알고 있던 저는 녹음기를 몰래 지참한 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왔다는 증거를 확실히 얻어두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로 요청을 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말을 했죠. 하지만 일은 제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오늘 한약 건부터 어머님한테 따질 게 많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나한테 따질 일이 있다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이 한약 지어주신 거 왜 저한테 좋은 약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율무 들어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겁했잖아요. 너 혹시 꿈 꿨었니? 율무차를 임산부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영후 애 임신한 너한테 율무차를 먹이려고 한다니 세상에. 얘, 말이라도 그런 끔찍한 소리는 하지 말자꾸나. 분명히 율무차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번에 친척분들 다 방문하시고 어려운 자리 있다고 할 때 저한테 전달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술 마시게 한 것도 어머님이잖아요. 어른들 온다고 하는데 술에 취한 며느리 만들고 남편 와이셔츠도 제대로 안 다리고 게으름 피우는 며느리 만드니까 좋으세요? 솔직히 그동안 너한테 내가 잘해주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었다. 내가 어려서 가난할 때 식모살이도 했었던 시절 말해줬잖니. 가난한 집안 여식인데도 악착같이 노력하고 우리 영후랑 맺어진 널 보면 나랑 닮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 그런 너를 내가 얼마나 감싸줬는데 네 잘못까지 이 시험이 탓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제 본인이 하신 일까지 부정하실 작정인가요? 평소에 대화하자고 말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이러면서 추궁하는 거 보니까 품 안에 녹음기라도 넣어놓은 모양이구나. 증거를 조작하는 건 좋은데 하늘이 알고 땅도 알 일을 이렇게 꾸며대는 건 아니다. 어머님, 이제 제발 좀 인정하시라고요. 네가 이렇게 나왔으니 나도 앞으로 걸맞은 대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남한테 무시받으면 당한 만큼은 갚아주는 사람이거든. 너 앞으로 주의하고 있거라. 내가 언제고 한번 크게 혼을 내줄 테니까. 제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눈치챈 모양인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협하는 말만큼은 확실히 남기더군요. 증거를 확보해야 남편이 저의 말을 믿어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으니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희죽 웃으시면서 귀에 대고 그러게 왜 천한년이 이 집안에 시집을 오고 그래라고 속삭이시더군요. 녹음기에 잡히지 않도록 작게 중얼거리는 그 철저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답니다. 당신 엄마랑 얘기했다는 건 어떻게 됐어? 증거 확보하려고 했는데 녹음하고 있다는 걸 어머님이 눈치챈 바람에 다 틀렸어. 당신이 어머님 말 멋대로 믿어도 되니까. 나도 이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왜 이래? 나 당신 믿는다고 했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다들 나 술집 다녔었던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맞아. 아버님은 지역에서 잘 나가는 한의사고 당신은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허접한 년이잖아. 운 좋게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하기는 했지만 애당초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야, 미나 형. 너 정말 실망스럽게 이럴 거야? 이제 애 낳을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더 되는 거 있지. 당신은 똑똑한 사람인데 나같이 멍청한 년 닮아서 바보 같은 애 나오면 어떡하지? 그냥 지금이라도 애를 지우든지 할까? 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애를 지운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정말 미쳤어? 그래. 어머님 때문에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앞으로 두고 보라고.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게 무서워 죽을 것 같다고. 한동안 친정에 가 있어. 당신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가서 진정하면서 푹 쉬고 있으면 안정될 거야.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이 굴자 남편은 저를 친정에 보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임시방편을 취한 것이었지만 시어머니로부터 몸이 멀어지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더군요. 매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신경을 쓰면서 집에만 있다가 친구들도 만나게 되니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며 바쁘단 핑계로 못 보던 친구들을 두루두루 만나게 되었고 문제에 대한 조언 역시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야, 그거 진짜 정신 나간 년이다. 원래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바로 남한테는 싹싹하게 굴면서 나한테만 지랄 맞게 구는 인간이거든.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 무슨 사이코패스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 같아. 나보고 천한년이라고 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구는데 지금도 그거 떠올리면서 악몽 꿀 때도 있어. 그런 년은 뭔가 구린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힘 좀 내. 처진 모습 너랑은 안 어울린다. 민지 너는 군대 가더니 많이 씩씩해졌네? 머리도 거의 남자처럼 짧게 잘랐고 군복 입고 있으니까 얼핏 보면 남자처럼 보일 정도야. 그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만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는 있지. 사실 너 보러 휴가 받자마자 내려온 거 알고 있지? 오랜만인데 둘이서 밤새 영화나 조질까? 밤새 영화를 어디서 보고? 엄마랑 아빠도 집에 있어서 어려울 테고 영화관은 문 닫잖아. 뭐 가까운 DVD방이나 모텔 같은 데 가면 되지. 어차피 나 씻기도 해야 하니까 모텔이 좋겠네. 돈은 부잣집 며느리인 네가 내고. 고마워 민지야. 나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시간도 내주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렇게 좀 쭈그러들어 있지 마. 나도 너한테 고민 있는 거 있으면 다 털어놓을 거니까 잘 들어주면 되지. 너는 무슨 고민 있는데? 지금 세상 편해 보이는구먼. 얼굴이며 팔이며 정말 새까맣게 탄 거 보고도 하는 말이야? 원래 군인이 몸이 힘든 직업이잖아. 부사관 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너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고민이 뭔데? 말도 마라. 군대도 솔직히 사회랑 별다를 거 없어. 물론 몸 힘든 것 때문에도 짜증나기는 하는데 진짜 힘든 건 사람 때문이거든. 왜? 너도 나처럼 윗사람이 막 괴롭히고 그래?
괴롭힌다기보다는 날 걱정해주는 쪽이긴 하지. 왜? 나 조만간 장기 복무 신청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거기서 통과하려면 그 전까지 사건, 사고 같은 거 없어야 확률이 높단 말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그런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애들 사이에서 부조리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윗사람은 나 조만간 장기 복무 통과하고 나서 그거 해결하든지 하면 된다고 괜히 파지 말고 묻어두는 편이 유리할 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너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눈 감는 거 추천하고는 싶다. 근데 너 군인을 동경해서 부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 요즘 내가 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더 나은 군대 만들려고 노력한 건데 그걸로 장기 복무 탈락하게 된다면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할 것 같아. 그런가? 뭐 어쨌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꼭 알려줘. 나도 궁금하다 얘.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저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더니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도 시어머니는 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어미야, 너 이거 뭐니? 웬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찍으셨어요? 설마 사람 써서 저한테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가 요즘 하도 이상하게 굴길래 사람을 붙여놨다. 설마 하니 사람 썼다는 게 웬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운 것보다 큰 문제겠니?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집안에서 나가줬으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 잘 듣는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 집안에서 나가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단지 네 주제에 맞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복종을 하라는 거지. 어차피 이거 남자 아닌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여군 부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고 남편이며 시아버지며 이런 거 들이밀어봤자 의미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뭐 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협조할 마음 없어요. 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여자끼리는 그럼 모텔 갔을 때 헛짓거리 못한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이때까지 해온 거짓말을 생각해 보려무나. 어른들 오는데 술 퍼마시고 있질 않나. 옷도 제대로 안 다리질 않나. 시어머니가 모함한답시고 헛물이나 켜질 않나. 해온 짓거리들 생각하면 너 같은 막장 며느리 말을 믿겠니? 아니면 현모양처인 아내이자 좋은 엄마인 내 말을 믿겠니? 저는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를 당최 모르겠어요. 어머님 거짓말 까발리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단지 네가 개가천선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란다, 아가. 그러니까 앞으로 봉사활동을 좀 열심히 다녔으면 하는구나.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마음의 뿌듯함도 얻고 스스로 만족하다 보면 자존감도 올라갈 거야. 거짓말을 하는 게 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 봉사활동이라뇨? 어머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그것뿐인가요? 당연히 그건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하다. 앞으로 내 말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거. 다시 또 나한테 대든다거나 반항하는 모습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알겠지? 네가 모텔 들어가서 불륜 저지르고 헛짓거리 했다는 거 다 퍼지는 거다. 그게 정말이건 아니건 나도 보이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람까지 써가면서 저를 몰아세우고 가짜 증거들을 만드는 시어머니. 저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철저하게 말을 따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함께 급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을 거들게 됐죠. 도중에 시어머니가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저 혼자 봉사활동에서 2명 이상의 몫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했고요. 한 번은 임산부인 제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기에 기겁을 한 일도 있었지만 협박을 받고 있던 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답니다. 또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뜯어가는 일도 있었죠. 아주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적응이 되었을 즈음 저는 여군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내가 네 걱정 때문에 군 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지경인 거 알지? 요즘에는 적응을 했달까.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서 자존감 향상하는 중. 엥?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네 말 들으니까 완전 악마도 울고 관련인 것 같더만. 그런데 봉사활동? 물론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라 아주 힘든 거.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면서 봉사활동 시키는데 아주 죽을 맛이야. 저번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면서 봉사활동 연달아 한 적도 있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거든. 그럼 본인이 봉사활동 정신이 투철하다든가?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게 나한테 일 맡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연락하면 무조건 같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하고.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럼 조사해서 좀 알아낸 거라도 있고? 아니, 자기한테 대들면 가만히 안 놔둘 거라면서 협박하잖니. 너랑 모텔 갔던 것도 사람 써서 찍어놓고 그걸로 불륜이라는 거 까발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난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도 없더라.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는 건 어때? 그랬다가 정말 문제돼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남편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는데? 안 그래도 너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한 건데 아주 시기가 적절했네. 군대 부조리 문제 시원하게 해결하고 장기 복무 탈락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했었잖냐. 그 뒤로 나도 고민 많이 하다가 부조리 문제 해결하고 부대가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게 또 운이 좋아서인지 뭔지 장기 복무 신청한 것도 통과를 했단 말이지.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만약 네가 나한테 용기 안 줬으면 그냥 덮고 지냈을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장기 복무 통과했건 떨어졌건 후회했을 거고. 내 조언대로 문제 해결했다고 떨어뜨리는 군대면 나도 싫다고 생각했었더니 마음도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남편한테 편하게 말해보라고. 네 나름대로 수상한 것도 발견했고 오해라는 거 뻔히 증거도 있는 상황이잖아. 이랬는데도 안 믿어주면 그건 남편이 문제인 거지. 네가 문제인 건 아닌 거고. 많은 고민을 하던 저는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절 어쩔 수 없이 의심하고 왜 이러냐 추궁하기는 했었던 남편. 하지만 남편과의 대화를 돌이켜보면 저를 믿어주고 싶어하는 마음만은 확고하다는 것이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일을 모두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기는 해. 특히 모텔에 친구랑 간 걸 사진까지 찍었다는 건 좀 많이 이상하고 엄마가 사람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할 줄이야. 당신은 어떻게 어머님을 평생 봐놓고도 어떤 사람인 줄 모를 수가 있어. 사실대로 털어놓자면 지금 엄마가 내 친엄마는 아냐. 뭐? 어머님이 친엄마가 아니라니. 당신 그런 얘기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빠가 내 친엄마 사별하고 마음 달래려고 봉사활동에서 우연히 여러 번 마주쳤었던 게 인연이 돼서 맺어진 게 지금 엄마거든.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도 받아들이기는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모로 석연찮은 점이 좀 있네.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데도 엄마랑 우연인지 자주 마주쳤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아빠가 이게 운명인가 싶어서 대시하게 됐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
당신한테 굳이 할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 안 했었고, 지금 엄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럼 설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야? 그것까지는 더 파봐야 알겠지만 일단 당신은 지금처럼 지내고 있어. 내가 조사해보고 알아내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해줄게. 의심받으면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알겠지? 고마워 여보. 나 믿고 이런 얘기까지 솔직하게 말해줘서. 당신이 먼저 날 믿어준 덕분이지. 앞으로 또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 믿어주고 의지해주면 좋겠어.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둘째 임신한 몸으로 고생시킬 거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괜찮아. 어머님이 감추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나도 우리 애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꼭 이 문제 해결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해줘. 약속이야. 알겠지? 용기를 내. 남편의 협조를 요청한 저는 시어머니에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럭저럭 견딜 수가 있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저는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써서 시어머니를 추적하고 핸드폰까지 확인을 한 결과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 호스트에게 돈을 펑펑 써대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게 봉사활동을 맡겨놓고 대낮부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 기부한다고 받은 돈을 남자에게 모두 갖다 바치는 짓거리를 저질러대고 있음을 알게 됐죠. 남편의 협조로 증거들도 다 갖춰졌으니 이제 더 참을 이유가 없었는데 시모는 이를 모르고 저를 다시금 괴롭히려 들더군요. 어미야, 내가 지금 봉사활동 나와 있는데 여기 딱한 애들이 너무 많구나. 부모도 없이 고생하는 애들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였으면 하는데 200만 원만 붙여주련?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이미 가져가 놓고서 또 이러시면 곤란해요. 얘, 불쌍한 애들 돕고 살아야지. 너 지금 시모한테 설마 반항하는 거니? 우리 영우 몰래 불륜 저지르고 다닌 거 다 까발려 줄까? 야, 이 미친 할망구야. 까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까발려봐.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너 정말 미친 거냐? 애 임신했다고 좋게 대접을 해줬더니 이게 미쳤네? 시모가 봉사활동을 나왔으면 격려는 못할 망정 이렇게 초를 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호빠로 봉사활동을 다녀? 호빠에 돈 쓰는 게 기분이? 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호빠라니 그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냔 말이다. 증거를 보고도 발뺌해 보시지. 미친 할망구야. 이거 당신이 모텔 들어가고 대낮부터 불륜 저지른 증거들이야. 송금 내용만 봐도 훤히 다 나오고 있지? 지금 시모를 협박해?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니? 너도 이럼 죽는 거다. 이미 남편한테 다 설명했고 도움 요청한 덕분에 알게 된 거야. 그동안 나 잘도 괴롭혀왔었는데 이제 당신 그 못된 짓거리도 끝이야. 애미야, 미안하다. 이거 제발 좀 비밀로 해다오. 응? 너랑 영후만 입 다물면 충분히 가능하잖니. 영후 아비 한의원 운영하는데 지장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도 나 덕에 도움받는 애들이 적잖이 있단 말이다. 건성으로 얼굴 도장만 찍으면서 알리바이나 만들던 주제에 뭔 헛소리셔? 그리고 이미 아버님한테 보냈으니까 나한테 빌어도 소용없어. 너 이 미친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취소하고 실수였다고 말해. 안 그러면 네가 어떤 년인지 다 까발려 줄 거니까 빨리. 아, 글쎄 마음대로 하시라고.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경찰에 고소할 거라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보고받은 아버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시모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를 끼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우연인 척 접근을 해왔었던 것부터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이며 저를 착취하고 괴롭혔던 것이며 불륜까지도 얽혔으니 절대 가벼운 죄는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죄의 대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잣집의 시모로 떵떵거리다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알거지가 되었고 저에 대한 오해들은 모조리 풀렸으니 이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기분이랍니다. 교활한 시모를 남편과 친구의 덕분에 쫓아낼 수 있었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